정치쇼 2부 여의도 UFC로 만납니다. 얼티밋 파이팅 컨퍼런스 끝장 토론. 영어 나올 때 고개 숙이는 분들은 좀 이상해요. 미국어 싫어하나 봐요. 고개 저 들고 있습니다. 네. 자, 함께 하실 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모처럼 나오셨습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대1에 갇힌 불쌍한 남자 아니에요. 아유, 박성준입니다. 환영합니다. 뵙고 싶었어요. 그렇죠? 예, 저는 적어도 자유한국당 편입니다. 아이 그러십니까.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이대지 마세요. 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지금 오고 계시고요. 윤소아 정의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모든 국민께 평화를 빕니다. 윤소아 정의당 의원입니다. 누구 성대모사 하는 것 같은데 본인 목소리? 네, 예, 의 해보세요. 의. 국민의 해보세요. 의 잘하시네. 국민의 해봐요. 빠르게. 국민이 자, 진수희 전 재선 국회의원, 복지부 장관, 바른정당 전 최고위원. 네. 전 장관이 붙어 있어요. 예, 예. 바른정당의 전 최고위원 진수입니다. 그런데 저희 바른정당은 아시다시피 의원 수가 확 줄어서 예. 그러니까 의원들이 너무 바쁘셔서 못 오시다 보니까 제가 이 프로에 그냥 거의 고정적으로 오다 보니까 의원이 지금 몇 명 됐어요? 11명인데요. 5명 나간다 그러는데 아직 안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 게 청취자들한테 좀 피로감을 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 죄송한데 아, 진수희 최고위원님 여기 팬들 그래도 많아졌어요. 계속 불러주신 SBS가 참 감사하네요. 어. 네, 봉도사께 감사드립니다. 방송 분량에 욕심이 있으신가 봐. 쓸데없는 얘기 오래 하시네. 오랜만에 나왔는데 보니까 윤소아 의원님하고 진수희 의원님이 고정 출연이에요. 봐요. 예, 그래 예. 진수 의원님 팬이 팬이 많이 많아졌어요. 생겼다고. 예. 그만 나오시라고. 너무 직설화법 아닙니까? 예. 자, 예산안 처리 먼저 자유한국당 한 말씀 하셔야죠. 한국당 패싱 할 말이 많습니다. 예.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루 종일 하셔도 돼요. 예, 하루 종일 해야 돼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참 통과하기 어려웠는데 예. 통과해서 안도하는 그런 느낌이 받았고 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뭐 확보할 것을 확보했다. 뒤에서 웃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느낌이 있었고 저희 당 같은 경우는 명분과 실리도 다 잃었다. 그래서 상당히 침통한 그런 분이고 내부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내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당의 입장을 본다면 예. 여당이 민주당의 입장은 뭐 청와대 뭐 여의도 출장소니까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우리 저 국민의당의 경우는 저희들이 그래도 믿었습니다. 예. 이 공무원 정원 문제라든지 국민의당 김경진 오음이 얘기하시죠. 또 만원이니까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면서 지금 듣고 계세요. 예.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에서 지원하는 건 세계 유례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라든지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법인세 문제가 세계적으로 다 낮추고 있는데 올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를 했었는데 예. 그때 가서 뭐 호남 예산이라든지 또 뭐 선거구 문제 예. 이런 것 때문에 이 바뀌는 표정을 보고 정말 저희들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물론 패싱을 당했지만은 국민의당도 국민들한테 패싱 당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 뭐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제 내분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데 우선 그 어떤 대표단들 예. 여러 가지 어떤 뭐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러 어떤 대표단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전략 전술이 너무 없었다. 뭔가 줄 것과 받을 것 이런 최소한의 장치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마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상당히 지금 반란이 일고 있습니다. 반대 토론하면서 우리의 주장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좀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장으로 썼으면 어떨까 하는 안심이 좀 남던데. 그렇습니다. 저 마지막에 들어가서 반대 토론을 좀 했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두 가지 구류로 나눠졌습니다. 들어가서 우리 할 것을 충분히 반대 토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리자. 이런 비류가 있었고 어차피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통과인데. 국민의당 이뭐저 넘어갔다 그런 차원에서 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일단 야합을 했기 때문에 예, 야합. 가봤자 소용이 없다. 예. 그래서 처음부터 안 들어가는 것이 국민들한테 더 강인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예. 이제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야합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 야합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어차피 말이 좀- 여야가 말이 좀 합의한 꼬이시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미안하니까 많이 좀 꺼이시죠. 아니,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합의할 만큼의 저희가 시간과 모든 걸 다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그런데 여야가 모두 합의하고 결국은 한국당 패싱이 되면서 이렇게 통과가 되니까 사실 면피용 주장으로 그 야합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실제로 그 이제 카톡 내용 보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근데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 아니고 그러면 뭐가 야합이에요? 카톡 내용 어차피 지금 국민의당과도 계속적으로 합의했고 자유한국당과도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자유한국당이 그냥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점과 국민의당과 합의한 내용의 합의한 이런 내용을 점 한번 때문에 이야기해 이런 보시죠. 점 때문에 우리는 야합이 아니고 정상적인 예산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한번 예. 해주시죠. 한번 해보시죠.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증언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논의를 했고 원래 정부안이 12,000명 정도 됐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과정에서 계속 합의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증언된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요. 박근혜 정부에 때도 7,000명 넘게 원래 항상 증언이 됐었습니다. 늘 증언 네. 수죠. 기본 증언 수. 네, 기본 증언 수. 자유한국당에서 네. 주장했던 7,000명은 늘 기본적으로 증언되는 숫자. 그러니까 예. 하나도 그것은 는 숫자가 아닌 것이죠. 실제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그것도 팩트가 틀린 게요. 그 박근혜 정부 때는 5,800이 평균 거리 되고요. MB까지 다 합쳐서 예. 한 6천, 7천 정도의 이제 제저성이 돼서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9,745명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실제 그것만 한 게 아니고요. 예. 지방 공무원까지 하면은 한 25,000명 그냥 적은되는 겁니다. 별로 줄어든 것도 없어요. 없는데 실제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지금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총 그 중앙지하고 지방지 합하니까 그렇습니다. 24,475명. 그래서 25,000명 정도 적은된 예. 겁니다. 그 박근혜 정부에서도요. 그 예. 수치는 그럼 빠진 겁니다. 중앙 그러면- 공무원 숫자만 그 숫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합의하고 네. 요구할 거 요구하고 반대할 거 반대할 거 그러시지 왜 그러셨어요? 당초 우리 집행부에서 예. 공무원 정원 문제, 법인세 문제는 당초 유보로 반대했다고 계속 그랬죠. 남겨놨습니다. 예, 정우택 대표가.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 국민의당에 이제 들어가서 그걸 했고 실제 그거는 반대한다고 유보 상태로 남겨놓고 합의를 해줬다고. 아니, 반대한다가 아니라 유보하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 정우택 원내대표가 예. 반대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당내 위원들이 상당수가 격분한 겁니다. 처음부터 반대를 하지. 이것이 뭐냐? 이것은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당신 위임 대표단의 실수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심이 있어서 그래요. 아,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려는. 그런 분을 왜 근데 지역구 예산이 한 200억 정도 같더라고요. 뭐 우리 정우택 대표는 대표님이 예. 뭐 200억 가까이 됐다고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은 211억이에요. 정확하게 아니라 넘었어요. 200억을. 김동철 대표는 2,069, 2,000억이 예, 넘게 2천억이 갔더라고요. 넘었어요. 거기는. 그러니 뭐 나 사심 있는지 아니, 없는지는 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잠깐요. 아니 제가 잠깐. 예결특위위원으로서 저기서 먼저 손 들었어요. 저기 예결위원이에요. 아니에요. 저기가 먼저 손 예결위원이니까 들었어요. 나중에 디펜드를 예산 문제 하시죠. 제가 이야기해야 돼요. 예결위원은요. 디펜드를 예비로 하시죠. 하세요. 예. 말씀. 저는 사실 하십시오. 오늘 예결위원은 아침에 여기 예. 오면서 이 방송에서 제가 예산 문제만 집중적으로 새 교섭단체를 세게 비판하고 나머지 이슈는 제가 그냥 방청객 모드로 있더라도 이 예. 예산 문제는 제가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게 짚어야 되겠다 이런 그냥 각오를 국민의 단단히 하고 눈높이는 왔어요. 조금 낮잖아요. 키가 살짝 작으시니까. 자, 우선 예. 그 첫째, 예. 국민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보좌진 증원에다가 세비 인상했어요. 왜 그렇게 국민이 싫어하는 일을 대놓고 하는지 저도 과거에 국회의원을 했지만 국민의 예. 눈에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바른정당만 유일하게 예. 세비 인상도 반대했고요. 그다음에 보좌진 유승민 의원이 반대했죠. 보좌진 증원도 반대했고 그래서 예. 오늘 아침에 저희들은 내년도 세비 인상분을 미리 예. 걷었어요. 갑을 해서 걷어가지고 예. 지금 바로 포항시청에 전달을 바로 조금 전에 했더라고요. 그냥 세비 한 달치 다 하죠. 뭐 2.7%만 하세요. 아니 그거는 또 아니 쇼라도 그런 쇼는 나는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 기사 관련해서 댓글 들어가 보세요. 국민들 반응이 어떤지. 그건 좋아요. 그거는 좀 쇼에도 그런 쇼 아, 좀 그럼요. 하고. 저는 뭐 원래부터 반대한 사람이니까. 됐어요. 그리고 25명 반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자, 두 세비 인상 자체를 번째. 반대했으니까.
두 번째는 정말 민주당하고 우리 국민의당이 처음에 예산 협상 시작할 때는 국민의당 쪽에서도 뭐 이런저런 원칙에 뭐 전제 조건 특히 공무원 증원하고 관련해서는 전제 조건도 몇 가지 달고 막 이랬거든요. 예. 협상 기준들도 막 해놓고 갑자기 밀실에 들어가더니 그 예결위도 이제 소용없고 2+2+2인가요? 아니 예결위도 아니고요. 왜 의자를 부러뜨리세요, 근데? 믿을 수 없다면서 화나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네네.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2+2+2 이 회의체에서 뭐 자기 지역구 예산 챙겨 드시느라고 그런 거 원칙 전제 조건 이런 거 다 깡그리 무시하고 그 하여튼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면서 결과물은 보세요. 공무원 증원만 해도 9,450명이라는 이 근거 없는 이상한 숫자가 예. 결국은 시장에서 물건값 흥정하듯이 그 숫자가 나와버린 거예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분노를 했고 특히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바른정당하고 계속 협의를 해오던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제대로 굉장히 뒷박을 맞으셨어요. 예, 굉장히 서운하고 실망스럽고 뭐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하고도 약속했어요. 한 가지 세 번째 아주 세 번째 후렴구를 아주 잘 넣어주세요. 잠깐만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이 할 말이 있느냐? 저건 아니라고 봐요. 아니 뭐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하고는 이야기하고 싶진 않으니까. 자유한국당은 왜 그래요? 우리 박성중 아니 의원님 보세요. 정우택 지켜야겠어. 정우택 원내대표가 협상에 들어가서 예. 결국은 이 예산안이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같이 만들어 놓고는 나와서는 갑자기 이 본회의 표결 처리에 불참하겠다 선언을 해놓고 불참하겠다 해놓고 로텐더블에 모였어요 일단. 예, 본회의 시작하니까 갑자기 왜 우리 빼고 당신들끼리 하느냐 그러면서 돌아가지고 이상하게 시위하고 고성의 삿대질에 막 난리를 치더니 또 막상 표결할 때는 투표는 또 안 하시더라고요 다들. 제석 버튼을 안 누르시고 안 하시더라고요. 잠깐이 아직 안 진짜 끝났습니다. 예. 자, 너무 사정을 잘 모르면서 아니 그러고는 그걸로 끝났으면 제가 그것만 해도 욕을 바가지로 먹을 텐데 갑자기 어젠가 그저께 아침에 홍준표 대표가 사회주의 예산을 못 막았대요. 그러면서 근거로 두는 게 아동수당,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 올린 거 그걸 갖고 사회주의 예산이라고 딱지를 붙이면서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하도 기가 막혀서 자가당착도 유분수지 이런 그럼 정도의 유승민 자가당착 아니 후보 유승민 시절에 후보 그 공약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 유승민 후보는 제껴놓더라도 같은 당 아니에요? 바로 5년 전에 네. 박근혜 당시 후보가 공약이에요 맞아요. 65세 이상 그것도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30만 원까지 올려주겠다고 오. 약속해놓고 당선되고 안 하셨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아동수당 있잖아요. 본인 하던 게니까. 제가 5년 전에 그 복지부 장관 하면서 만 5세에 한해서만 누리과정 신설해가지고 만 5세는 우리가 무상 보육으로 시작을 해보자. 예.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당시에 한나라당 원내대표이던 황우여 예. 나중에 교육부총리까지 하셨지만 그분이 이거는 0세부터 5세까지 다 풀어야 된다 그러면서 갑자기 오. 0세에서 5세를 다 무상보육으로 푸른 장본인이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세요. 그런데 이거는 안 그래놓고 됐다. 이제 와서 뭐 아동수당 기초연금에 대해서 이걸 사회주의 예산이다 그러면 그 전신인 새누리당이 사회주의 정당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좌파 대통령입니까? 아니야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어이상실이었어요. 어제 그 상황을 보면서. 그런데 진수희 장관님 네. 이거 네. 책상 두들기지 말고 얘기하면. 네, 아니 제가 아니, 이번에 아니. 예산 처리 과정을 보면서 너무 분개해서 김기창님 진수희 장관님 걸크러시하네요. 아니. 진수희 네, 장관님 이건 정의당 정말 후보로서. 저희가 할 얘기 다 해주신 것 아니, 같아요. 고정- 아동수당하고 아니, 기초연금 내가 부분은. 고정 출연 시켜놓고 뭐 의자만 앉혀놓으려고 지금 그러고 계시는. 아니 방청객이 얘기를 아니, 하세요. 이야기 좀 합시다. 아니 제가 그래서 여기 이 정도 얘기 좀 하세요. 됐는데 그만하시죠. 아니 잠깐만 이 정도 됐는데도 3당 변명할 거 있으면 그래도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민들께 사과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걸 물어보려고 오늘 나온 거예요. 그런데 뭐 바른정당 그런 별로 얘기하고 반갑지 싶으면 않으면서. 국회의원 하셔야지 왜 국회의원 바른정당이 계셨었어요. 왜 국회의원을 떨어졌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답답합니다. 아니, 저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떨어진 게 아니고 공천에서 탈락 그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를 공천을 그러니까 왜 친이의 조를 쓰세요? 아니 자, 여기 윤석열 의원님, 윤석열 의원님. 저 힘드네 이야기하기 정말. 죄송합니다. 그 백혜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여야 합의라는 부분은 정확한 여야 합의가 아니에요. 아니 야당 나머지 두 야당 아닙니까?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 부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사태가 저는 벌어진 거다. 그리고요.
전 자유한국당 이번에 예산안 과정에서요.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그날 당일 이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하는 모습을 보고요. 남북 꿇어서 못 살겠어요. 그리고 동네 창피해서 그 동네는 각 어디인데요? 국회의원을 국회에 국회 아니 창피해서. 왜냐하면 보십시오. 실제로 제가 예결위원을 해봤는데 예결위원이 아니에요. 지금 뭐 밀실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개수조정 소위 가요. 거기서 소소위라고 김도우 자유한국당 간사 또 수석 부대표입니다. 예. 몇 명 모여서 나머지 429억의 그 거대한 예산을 거기서 다 했어요. 329가 429억입니다. 429조. 아이고, 진짜 수정해줘서 감사하고. 그 부분을 거기서 다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놓고 소수위에서. 예, 그래놓고 합의문까지 잠정이지만 공개적으로 합의문을 그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또 부대 의견으로 있을 수 없는 2019년도에는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더 넘어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략적 합의를 한 거죠. 그때 자유한국당 있었어요?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정의당이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여기다 밀실야합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면은 이건 정말 밀실에 들어가 놓고. 예. 그래서 아니 밀실도 다른 밀실이 아니라 소소위. 넓은 아니 그것도 밀실이지만 넓은 우총장에서 11시간 동안 밀실 하다가 와가지고 느닷없이 악수고 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것은 자유한국당이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백혜련 의원님이 하실 얘기가 없어. 제가 한마디 할게요. 누구신데요, 근데? 본인을 밝혀야 될 라디오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박성중 의원입니다. 참 출발할 때부터 5대1에 갇힌 불쌍한 남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네요. 참고로 우리 그 당대표께서 뭐 사회주의 예산이다 하신 것은 예. 뭐 개인적인 의견이 강하고 당대표시잖아요. 당대표. 남의 말을 끝까지 들으세요. 왜? 나는 다 들어주잖아요. 레토릭 누가 나게 막 가버리신 분이에요. 레토릭 그분은. 그러니까 내 말 들으시라고. 레토릭 차원에 친홍이 아니에요? 뭐 제가 중립적인 인재니까요. 그러나 뭐 지금은 홍보본부냐니까 홍에 가깝겠죠. 그래서 뭐 그렇지만은 전반적인 어떤 레토릭 차원이 강하다 이제 이런 차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정우택 의원 관련해서 예. 원내대표 관련해서 저희들이 합의한 걸 가지고 원총에 붙였습니다. 예.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서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정우택 대표는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하자. 참여하고 반대하고 전체를 하자. 이렇게 또 했고. 일부 했고 예.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건 아니다. 보이콧하자. 이건 너무너무 잘못됐다. 보이콧 전문이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떨어져 이게 한대 맞겠어요. 이 양말 말하는데 그냥 예. 어느 정도 항의를 하고 표결을 할 때는 기권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소소위 관련 가서 이야기 있었지만은 소소위는 부분적인 겁니다. 큰 틀은 위에서 보는 겁니다. 위에서 2+2+2에서 그런데 2+2 수치는 소수에서 다 결정하잖아요. 하죠. 2+2+2에서 예. 그 자체가 우리가 잘못됐다. 예. 너무나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이 대부분 국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도 약간의 혼선이 있었고 국민의 눈에서는 실망스러운 것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관철시키려 했던 것은 공무원 정원은 안 된다. 예전에 하는 정원 수준 이상 넘으면 우리나라 진짜 박살난다. 이런 차원에서 공무원 정원에 절대 반대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최저임금 3조 원 그 어떤 국가 예산으로 주는 거 또 내년에 또 주고 9년에도 또 주고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것도 죽어도 안 된다는 그런 차원이었고 또 다른 차원에서 법인세 인상도 지금 3천억 이상을 25%로 올리는데 예. 다른 미국은 35%로 20% 내리고 일본은 29% 23%에서 20% 내리고 프랑스도 다 내리고 지금 우리 주변 경쟁국 다 20% 이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계와 경쟁하는 차원에서 우리 자유 한국당만의 가치를 지키자. 예. 이것을 못 지켰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강하게 비판이 나왔다. 당내 지금 그 내분 좀 일지 않나요? 지금 굉장히 일고 있죠. 오늘 그래서 사실 그럼 일부가 또 바른정당으로 가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그런 게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그 금요일을 잘 못 노는 이유가 예. 금요일 최고위원회가 항상 열리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그것 때문에 최고위원회도 열리지 않습니다. 아 대표가 감기 걸리셨대요, 예, 홍 대표. 물론 아니요. 그거는 옆에서 믿는 정도 가지고 확인해 드릴게요. 예.
홍준표 대표님은 아까 당론하고 상관없이 움직이시는 분이라니까. 당론하고 상관없이 움직인다고 안 네,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여쭙고 없어요. 싶은 것이 그러면 그때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셨죠. 당연하죠. 예. 그때 경찰 인력 1만 명, 소방 공무원 인원 3,400명씩 1만 7천 명 지원하겠다고 공언했어요. 네네네. 예? 그리고 최저임금 임기 내에 1만 원 한다고 그랬어요. 네네. 그럼 그분은 완전히 당하고 따로 노네? 진짜 이거까지도? 내한테 묻는 겁니까? 예.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아까 뭐 사회주의 예산이요.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요 그 예산 문제 소소히 그 별거 아니다 이거 그렇게 예.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국민의 살림살이 부분을 꼼꼼히 하려면 예결위의 본 역할을 예. 할 수 있도록 자, 그 제대로 아니, 그걸 네. 따지면 할 말이 많고 개선을 해. 얼마나 해야 많고 돼. 잠깐 알겠습니다. 다시 박성용 다시 한번 이야기. 아니, 요 중국 3부에 넘어가야죠. 중요한 3부에. 거는 이야기해 줘야 돼. 3부에 넘어가요. 잠깐. 광고 넘어가야 돼요. 홍준표 대표를 이야기했기 예. 때문에 홍 대표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 1만 명 정하자 이런 광고 듣고 넘어가야 예, 돼요. 그러시죠. 예. 저 진짜 거의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아니 잘하고 계세요. 자 광고 듣고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원래 여기 오면 샵 1035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민진기님 자유한국당 의원님 나오시니까 큰 소리도 나오고 토론이 재밌어지네요. 자주 나오세요. 자 7317님 진수장관님 매주 열심히 나오셔서 소신 발언해 주세요. 자 백혜련 김성숙님 백혜련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기대합니다. 오늘은 방청객 모드입니다. 자 1613님 윤서 의원님 국회 예산 처리할 때 나오신 모습 봤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자 이렇게 욕을 먹든 칭찬하든 우리 청취자분들이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기서 욕하는 건 다 뺐어요. 자 박성준 의원님 아까 하시는 말씀 계속. 예. 그 아까 우리 밀실. 윤소아 의원께서 여러 가지 우리 홍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론이랄까 한번 변명이랄까 한번 이야기해 보면 우리 당 대표께서 여러 가지 이제 공무원 정원 지난 그 대선 때 이야기는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출생률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엄청나게 격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공무원 정원을 늘리면 이거는 국가에 대한 재앙이다. 그리스가 18만 명 늘리고 나서 저렇게 박살났습니다. 우리 똑같이 늘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 늘리되 이것을 완전 전환시키라. 일반직 공무원을 복지라든지 경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어떤 개념이 녹아 있는 것이고. 자 일단 결론 났어요. 그럼 문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공무원 증원은 참고로 말씀. 중앙직 9,450명. 예. 전체 합해서 24,475명. 그런데 문제는 3만 명의 자연직 정원 공무원, 자연으로 줄어드는 공무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죠. 늘어나는 5만 4천 명씩 1년에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는 거는 2만 4천 명 늘어나지만 실제 3만 명이 또 그 퇴직하는 분들이 그렇죠. 이제 계시기 베이비 때문에 부모 세대가 앞으로 더 많이 많이 잽니다. 예. 지금 그 57년, 8년부터 쫙쫙 맞아요.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고 예. 두 번째는 사실 공무원을 늘리려면 일반 예산 조그만 거 하나 늘리는데도 수입이라는 지출을 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공무원에 대한 추계도 안 내놔요 정부에서. 그래놓고 나서 이렇게 공무원을 막 1년에 2만 5천 명. 그거는 좀 문제다. 문제죠. 예.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데 없어요. 예. 백혜련 의원님. 근데 저는요 이 문제 근본적으로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우리 국민들이 동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 뽑았기 때, 때문에. 대통령 선거 때 이 공무원 증원 문제, 법인세 인상 문제 다 중요한 쟁점이었어요 경제 파트에서. 예. 그래서 다 토론회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로 소득 주도의 성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했고 동의해서 공무원 대통령 증원에 선출했다. 대해서도 동의한 겁니다. 저는 그게 그리고 대기업에 마저 할게요. 예. 저희 항상 주제를 보면 저희 여당이 좀 수비수 역할을 해야 되기 예. 때문에 분량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발언할 기회 잘 안 줘요 제가. 네, 그래서 저희 지지자분들이 이번에 너무 말 안 한다고 항의가 와가지고 조금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존재하는 자체가 말씀해요. 예, 네. 얘기하세요 계속. 그래서 법인세 부분. 인상 부분에 대해서도 대기업들의 이런 법인세를 인상해서 지금 대기업들의 그 사내 유보금은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국민들의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경제 활력을 찾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국민들이 동의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 정책 자체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 그런데 그때는 많은 부분 자유한국당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바로 또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말 바꾸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또 말할게요. 저희가 이게 여야 간 합의할 때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시간 말씀하셨지만 많이 끌었어요 이번에. 네. 너무 많이 끈다. 아니요. 원내 대표들한테 협상 정권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협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은 좀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호택 이거는 대표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 뒤집고. 이러니까 이게 어렵죠. 그거는 좀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합- 합의하면서 합의 관계부터는 먼저 이야기를 아니 할까요? 합의하면서 예, 예. 공무원 증원 그다음에 그 뭡니까? 법인세. 아니 법인세 그때 법인세가 쟁점이 아니었고 저거였었죠. 그 기초연금에 따른 아니, 일자리 보장 그 최저임금, 방안, 최저임금. 일자리 일자리 보장 안정제도. 지원금. 지원 방안. 그게 예, 최저임금. 안정지원. 예, 그분이 두 개를 유보를 하면서 가서 반대할 줄 알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유보하면서 합의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여야 간 합의에 우리가 사인해 준 부분에 대해서 예. 우리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네. 격노했던 겁니다. 그 정도 수준도 못 그래도 원내대표인데 아니죠. 원내대표 정권을 위임했으면 예. 우리한테 사전에 그런 이런 중요한 사항은 물어보고 어느 정도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사전에 사인부터 해서 이거는 크게 실수다. 우리 내부에서 그런 경론이 그럼 일어났어요. 원내대표님 그만뒀나요? 사표 내일모레면 그만두죠. 11일이면. 임기가 이제 종료됩니다. 아, 그다음에 그다음에 나팔 한번 예, 뒤집어 다시 보고. 하나 더 말할게요. 지금 우리 그 백혜련 의원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이라든지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이런 동의한 걸 거다. 동의한 거다 이렇게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측면 모두 아니, 하나를 문재인 대통령 예,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뭐안 찍었죠.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네. 모든 정책은 하나하나 따져서 국민한테 이익이 되는지 또 불이익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해야 될 문제고 공무원 정원 문제도 마찬가지, 법인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는 지금 뭐 그다 가지고 큰 기업에 내겠다고 그러는데 네. 법인세는 기업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세는 주주도 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밑에 있는 그 계열업체도 같이 내야 되고 전반적이 같이 몰려 있는 겁니다. 세계 설득력 각국이 있어요. 예, 네. 세계 각국이 왜 법인세를 낮추겠습니까? 예. 많은 외국 기업을 땡겨서 그 자체로서 일자리에 늘리고 또 다시 어떤 재생산하는 그런 개념의 차원에서 법인세를 가는 것이지. 단순히 법인세의 어떤 그런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세계 조류와 같이 가자. 우리 일자리 늘린다면서 법인세 인상하면 일자리 줄어드는 거죠. 이런 결국은. 말씀을 잠깐만요. 국회에서 토론하면서 좀 말씀하시지. 해도 못- 보이콧했다 아니, 안 했다. 그러니까요. 해도 못 저 알아들으니까. 짧게 한마디, 아니, 예. 짧게 한마디. 제가 두 소문 가지인데요. 먼저 첫째, 들었잖아요. 아니 한마디 듣고 첫째 여당 가만 계세요. 첫째 법인세 인상하고 관련해서요. 제가 그 MB 정부 때 법인세 낮췄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때 기대했던 거는 그 대기업들이 법인세 낮춰주면 트리클 다운. 그거 갖고 투자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했는데 지난 5년 동안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별로 나서질 않았어요. 사내 유보금만 잔뜩 쌓아놓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고요. 아. 그다음에 법인세 인상을 그렇게 다른 나라들하고 단순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그래서 나라들이 법인세 인상에 찬성한 거예요? 찬성했죠. 오. 그러니까 우리 당은. 오. 그런데 그 다른 나라들의 전반적인 평균 담세율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법인세 인상을 비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우리 아니 25% 올려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전체 중에 담세- 네, 세율. 실질세율은 낮아요. 실질세율은 실질세율, 낮아요. 실질세율. 그러니까 명목세율도 낮아요. 법인세만 따질 게 아니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이 사회적인 책임 아. 이거에 대해서 같이 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MB 우리 대통령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별론으로 하고요. 우리 저 자, 백혜련 의원님 네.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자꾸 대통령 공약 얘기하시는데 문재인 짧지 대통령 않아요 지금 하신 말씀이. 10초.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신 거는 네. 정책 공약을 보고 국민들이 뽑아주셨다기보다는 보수 진영에 대한 반발 심리 때문에 당선이 되신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정책을 다 따져야 대통령 된다. 공약을 너무 지키려고 거기에 매몰되다가는 정말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씩 제고하면서 하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예. 윤석 의원님. 그 자유한국당에서 또 자유한국당 공격이네. 네네네. 3대1에 이제 같이 그냥 박수 아니요, 주네. 그전 여당이었잖아요. 그 실제 공무원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까 자기 모습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무슨 내 말씀이냐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건떡하면 플랜카드 걸어놓고 뭐 몇백조가 해가지고 나라 말아먹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말씀 잘하셨어요. 공무원 증원이 아까 퇴직할 공무원도 많단 말이에요. 물론 연금도 주죠. 근데 연금이 많지. 지금 부분하고 틀립니다. 연금도 많이 깎였어요. 공무원 연금도. 그 깎인 걸로 추측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 이 공무원이 계속 충원이 자연 충원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더 좀 더 할 뿐인데 마치 곡간 거덜난 것처럼 그렇게
근데 자유한국당의 본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이 법인세 문제에 있어요. 대기업 지키는. 저는 저희들이 대기업 앞으로는- 지킬 이유가 없어요. 아니 앞에서는 공무원 이야기하고 아까 일자리 안정 지원 자금 문제 갖고 이걸 투탑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법인세 부분에서 그래서 결국은 정 안 돼가지고 표적 과세 구간을 3천억으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77개 여당 대상만 측에서 남기고 다 뺐잖아요. 절충안으로 제시한 계속 것이고요. 증세를 해야 자, 되는데. 윤수아 의원님. 700조 원에 마지막에 제대로 싸우시네. 30대 대기업이 지금 갖고 있는 게 700조 원의 사내 유보금이 있어요. 잠깐. 거기에 대한 윤수아 의원님. 예. 700 잠깐 내 말 들으세요. 세율을 정리만 할증 하고, 정리만 세금을 하고. 증세를 하자 해도 2조 7천억이 나와요. 자, 잠깐 내 말 한번 들을게요.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2조 7천억이 나온다. 자, 사내 유보금 우리나라 기업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사내 유보금하고 애플이라든지 이런 대기업 텐센트라든지 이런 사내 유보금 어느 쪽이 많습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기업 규모가 그쪽이 크니까. 가만히 내 말 잠깐 기다려. 사내 유보금은요. 그다음에 잠깐만 잠깐만. 우리가 사내 유보금 하면 현금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지 그러니까 잠깐. 각종 자회사 우리나라와 우리 같이 여기서 그러니까 잘못된 증권 거지. 채권 다 현금 박영민, 아닙니까? 잠깐만. 사내 유보금은 현금만 있는 게 아니, 잠깐만. 아니고 그래요. 다 금융도 다 맞아요. 들어가요. 사내유보금이 핵심이 아니고 네. 아까 그렇지. 진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게 아주 양심적인 자기 고백인데 네네. 2009년서부터 지금까지 법인세 인하해서 세이빙된 돈이 47조예요. 네네. 그래갖고 그걸 갖고 직원들도 많이 쓰고 사회 투자를 좀 하라고 깎아줬더니 그거 없어요? 계속 사내유보금만 쌓아서 바른정당은 이거에 대한 반성적 고찰로 법인세 인상에 찬성한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걸 그 한번 기업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투자하지 않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예. 뭐 제가 그 당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할 수는 책임을 져야죠. 자유한국당의 홍보본부장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우리 진수 의원은 그 당시 장관까지 했는데 예. 생각이 조금 좀 짧은 것 같다는 생각이 확 아, 저 드는데요. 진수 의원 장관할 때 예. 잘했다고 박수 치는 예, 사람이에요. 잘했다고 몇 개월 했어요? 저도 그 당시 3개월. 에어버렸어. 그 질문 세 번째예요 지금. 저도 그 당시 13개월? 몇 번 했대? 저도 그 당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사내 유보금이 좀 쌓였다 해서 바로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노사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기업은 투자합니다. 8년 전에 쌓은 거 좀 써야지 자,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 투자하지 못하고 오프쇼링 되는 이유가 예. 돈 조금 쌓였다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노사관계, 임금 다양한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뭐 베트남을 떠난다든지 이런 형태가 진행되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내 유보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법인세도 낮춰주고 네. 또 임금 관계도 그하고 또 노사관계도 유연한 탄력성을 주고 예. 이런 관계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첫째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사내 유보금 관계는 아까 뭐 요건 조성을 해줘라. 윤수아 예.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바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예. 실제 현금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또 현금 중에 우리나라 가져온 현금이 아니고 외국에 저장해놓은 바로 가져올 수 있는 돈도 많습니다. 설득력 있어요. 아, 예. 주식 팔라고 내말 그래요. 끝까지 듣고 이야기하세요. 그냥 투자하면 됐죠. 아이고 잘 모르면서 그러겠어. 잘 모른다 그러지만 잘하는 분이에요. 예예 뭐 그래 인정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예. 그래 간단한 게 여러 가지가 간단하지 걸려 않다. 있다. 알겠습니다. WTO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아. 그 조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각국의 나라는 그만큼 서로 외환 관계가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도록 투자할 수 있도록 예. 뭔가 제한 조치를 만들어주자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입장이었다. 그리고 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한 가지만 더. 아까 아유, 뭐. 우리나라 그 아니, 법인세가 많이 기회 주세요. 네. 실질 법인세가 처럼 나오셨어요. 실제 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우리는 준조세도 많습니다. 기업들이 받는 아.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세다. 준조세. 그리고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진짜 제대로 하려면 47.1%가 법인세 한 푼도 안 냅니다. 예. 그런 쪽을 좀 맞아요. 이익이 있는 쪽은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전혀 50% 가까이는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이런 구조를 민주당이나 우리 또 윤석열 정의당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희 말합니다. 한 푼이라도 버는 데는 돈을 예. 낼 수 있도록 매는 구조를 같이 가자는 게 저희 당의 그러니까 입장입니다. 이번에 들어와서 그런 거 좀 토론하시지. 잠깐만 이제 요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여건 조성해야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좀 깎아준 지 오래됐거든요. 아니 저는 10년 됐거든요. 예, 진수인데요. 법인세 말고 다른 기업하기 좋은 여건 예. 만들어줄 수 있는 게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 이런 법인세로 거를 가면 보면 더 의미가 되지. 있다. 예, 아하. 예. 그것도 그 저도 법인세 인하하는데 몇 년 전에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돌이켜 보니 너무 배신감 느껴서 아하. 이거는 아니겠다 싶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최근에 안 됐다 싶은 거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예. 뭐냐?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계속 돈 가져오라고 하니까 무슨 재단 만들고 하니까 네. 그거는 좀 안 됐다 싶은데 그거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걸로 다른 쪽으로 투자를 했었어야죠. 아니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가 칭찬할 건 칭찬해야 되는데 세제 개혁은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소득세, 실효세율이 많이 올라갔어. 그럼 그 국민 개인을 턴 거거든. 내일 거 낸 그러니까 거죠. 영세업자들 쥐어짜기 근데 했다는 거예요. 법인세, 실효세율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걸 좀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주 합리적인 평가세요. 예. 네. 자, 백현 의원님. 네. 자, 이제 이렇게 예산안이 통과됐고 이제 그 다음에 입법 전쟁, 공수처 설치법. 네. 예. 지금 뭐 저희 당 입장에서는 최고의 네. 당에서 반대하는 아니 법전 없습니다. 금태섭이요. 그 찬성했어요? 네. 어. 네. 이제 법사위 간사이기 때문에 예. 열심히 공수처 하겠다고. 설치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는 이제 무조건 이거 이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법사위에서 제동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사위 지금 법사위만이 아니라 국회 상임위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정말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본인이 법사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국회 모든 저희 법사위만이 아니라 이 진행 방식이 실제로 신라의 하백제도 하고 똑같이 사실 운영되지 않습니까? 만장일치제 거의 단 한 사람만 반대해도 반대해도 통과가 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비효율적인 이런 시스템이다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공수처를 정말 저는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홍준표 예. 제 말 대표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홍준표 대표도 검찰의 수사의 중립성에 대해서 굉장히 편파적이다. 그리고 문제제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자. 검찰이 독립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을 바로잡고 정말 고위 공직자들에선 엄정한 중립적인 기구로 수사하자는 건데 왜 반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정의당 지난 대선 때 참고로 공약을 보게 되면요. 홍준표 대표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찬성했고 공수처 설치를 유일하게 반대했어요.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찬성해요. 찬성했고요. 유일하게 반대했거든. 일단 찬성 얘기 찬성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다 듣고. 예. 예. 자유한국당만 공수처를 반대하죠. 예. 왜 그럴까요? 뭔 찔린 것이 막 그렇게 국민의당도 많아가지고. 공수처 원칙은 찬성하지만 세 분은 다 반대하고 아니 그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조율하면 보십시다. 네. 이제 여기서 설치 자체를 공수처 반대하죠. 신설은 공수처 저도 이야기 할 테니까. 예예예 공수처 신설은 단순히 흔히 또 이렇게 공수처하면 정치 보복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대통령의 사촌 이내부터 해서 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특히나 우리 국회의원들 여기까지 다 포함이 됐단 말이죠. 이 부분은 공수처는 진짜 이 검찰 개혁의 공수부대와 똑같은 것이 설치를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공수처에 반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스스로가 부패하고 썩어빠진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성과 두려움이 있어서 정의당이니까 그런다. 정의의 칼을 대자. 예. 여당의 본부중대보다 더하네. 왜요? 아니 정의당. 아니, 여당의 본부중대보다 그거 더하다고. 말씀을 본부중대라고 그거는 좀 그 명예훼손. 사과하셔야 될 말씀 같아요. 저기 저 윤석열 야당입니다. 예, 야당입니까? 제대로 된 야당입니다. 여당보다 더 여당 같은. 저기 바른정당은 바른정치 바른나라 만들기 아니 여기 위해서 먼저 말씀 듣고 아니, 또 아니, 반박하시는 찬성- 것 같지 않을까요? 찬성하는 사람 다 찬성 듣고 다 하게 되면 또 반박을 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저는 뭐 다른 토 안 달고요. 공수처는 반드시 설치돼야 된다라는 게 바른정당의 당론인가요? 당론이고 어허. 당론이에요? 강하게. 정말 당론이니까 당론으로 정말 해주십시오. 당론 아닌데. 저기 법사위 법사위에서 오신한 의원이 유일하게 많은 반대하는 구성인데 당론 아닌데. 네. 내부 그런 아마 그러니까 내부에 세부 조율인 거고요. 우리 오신환도 대강 찬성입니까? 대강 찬성. 아니 근데 네. 요즘 안 그렇던 것 아니 근데 같은데. 법사위 얘기를 들어보면 오신환 의원까지만 넘어오면 일단 갈 수 있다 그러는데 예. 오신환 의원이 아니 이제 버티고 오신환 있다는 의원이 거거든요. 다른 것 때문에 몸값을 좀 높이려는 의도도 뭐 있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다른 법안들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닌가 예. 싶은데 기본적으로 의미 있는 거예요. 바른정당 내에서 공수처를 극렬하게 반대하시던 분들 다 자유한국당으로 가셨기 때문에 복당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저희 내부의 입장에서는 입장 통일이 굉장히 그냥 수월할 청신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수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공수처 개인적으로는 찬성. 찬성입니다. 이거 하고 합시다. 예. 받읍시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직 문무일 총장이요. 예. 12월 안에까지 그 부분에 이 수사 적폐청산. 적폐청산 부분을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요. 백혜련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그 정부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적폐청산은요.
돌멩이 몇 개 건져낸다고 해서 이 나라가 지금 좋아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의당은 여당 중에 여당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 적폐청산을 사건 사람 몇 명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알겠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예. 뭐 우선 그게 대해서 소속이 말씀- 어디시죠? 저는 자유한국당 예. 아니, 박성중 당시죠. 홍보본부장 박성중 의원입니다. 서초을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초를 가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 문무일 총장도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예. 적폐라는 것이 국민한테 피로감을 주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거 공수처. 아니겠나. 예. 공수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당론은 절대 반대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지금 같은 검찰의 기능이라면 공수처도 공수처장을 야당이 임명한다면 한번 해볼 수 있는 안 아니냐. 여야 합의는 안 되겠어요. 여야 합의는 안 된다. 이런 차원이고요.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네. 우선 첫 번째는 공수처장 임명권입니다. 지금 현재 그 법안을 보면 공수처장을 여야 한 명씩 해가지고 예.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여당 측 제안을 임명할 텐데 그러다면 지금도 검찰에 이렇게 나가는데 공수처지 양칼을 든 형국이다. 그래 저희들은 그것을 야당 임명하면 공수처 예, 하겠다. 충견이 있는데 맹견까지 아니, 푼다. 예, 충격. 그건 이제 자 잠깐 내가 좀 홍준표 대표 우리의 워딩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수처장의 임기는 5년입니다. 예. 그런데 검사는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관들은 퇴직 때까지 합니다.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임명해놓으면 이거 10년, 15년, 20년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찰은 5년이면 바뀔 수가 있는데 이래 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부 내용 조정 가능하잖아요. 세 번째는 지금 OECD 국가나 우리보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 대부분 다 이런 공수처 두는 나라 없습니다. 완전히 제3권 분립에도 입어야 되고. 아유, 그만큼 부패했다는 거 예,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네. 저희들은 정도로 가자. 차라리 기소권은 검찰에 주고 수사권은 경찰에 주고 아하. 대신 그 경찰을 어느 수준을 할 것인지 일본형으로 갈 것인지 다른 형으로 갈 것인지는 좀 더 논의하자. 지금 야당에서도 자, 공수처만 갖고 예, 검태서 공수처장이 야당 임명하게 되면 받는다. 받을 아니, 있다. 그 잠깐, 부분에서 한마디만 더. 이것만 정리하고요. 네. 지금도 여당에서 금태섭합이나 표창은 안도나와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하는 것은 지금 뭐 법사위 소위원회시니까 1소위원장이 금태섭 아닙니까? 금태섭 위원인데 1소위원회에서 지금 공수처는 5번이나 논의됐습니다. 예. 그런데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관련해서 예. 지금 기소 이 수사 분리 요거는 아직도 논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같이 논의해서 같이 하자.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느 것이 더 나은지는 자, 판단을 하자. 이렇게 하는 공수처장 겁니다. 임명권을 야당이 임명한다고 하면 논의해 보겠다. 주죠? 네, 아니 저희는 그거 분명하게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게 지금 박성중 의원님하고 법사위 소속의 의원님들하고 완전 발언이 달라 틀립니다. 틀려. 예. 지금 그리고 아니, 지금 야당은 줄수 있을 것 당론으로 지금 이제 논의조차 홍준표 대표도 안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지 마라. 했어요. 네, 그래서 아니요. 좀 지금 아침에 법무장관 잠깐 위 같아. 법무장관, 법원 네. 행정처장 예. 해가지고 국회 사인 그리고 대한변협회장까지 해고 거기에서 2명을 추천해서 그것을 청와대에 아니 안 된다. 그런 저희는 거는 그게 옛날에 안으로 그런 나와 정도면 안 되고. 있는데 자. 제가 그거는 전문가니까 자. 한번 예.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유, 검찰 출신이에요. 예. 감옥 가고 싶어요? 전문가니까 그쪽 부분에. 아이고 한번 걸리니까 골 때리더라고. 나도 대법원까지 최근에 전문가니까 판결 말하겠습니다. 났는데 아이고 무죄예요, 그래서? 예. 축하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수학 사이죠. 예. 알고 지금 네. 의원님 얘기하시죠. 지금 이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서는 여러 개의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법무부 안도 있고요. 있고. 그리고 예. 지금 가장 쟁점이 사실 처장의 임명권? 추천 방식, 임명 방식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은 안전이 열린 입장이다. 논의할 수 야당이 있다. 한다라고 하는 그 안도 받을 수 그 있겠다. 안까지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좋네. 논의를 하겠다. 예.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법사위 일소위 안에서도 아예 공수처안 자체를 논의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의견은. 우리 저 아니 받겠대요, 받겠대. 박성규 아, 의원님 야당. 책임져 주십니까? 책임질게요. 그러면? 그 대신 책임져 아침에 주실 오면서 거예요? 예. 권성동 법사위원장하고 내가 확인 다 하고 네. 다 체킹하고 왔는데 잠깐요. 네. 지금 일소위원은 아니시죠? 네, 지금은 아닙니다. 몇 아니죠? 달 전까지 예. 여기 아니 근데 이었어요. 여기 일- 네. 잠깐. 영향력이 있어요. 있는 줄 아는데 일소위에서 예. 공수처는 벌써 5번이 논의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그건 같이 잠깐, 하자는 잠깐. 동의. 일소위에서 시간이 지금 없는데. 기소라든지 수사 분리는 한 번도 논의가 안 됐습니다. 같이 논의하자는 이야기고 예. 두 번째는 우리 권성동 위원장도 지금 처장에 대해서 예. 야당의 어떤 그런 것만 준다면 충분히 논의를 해볼 수 알겠습니다. 있다고 지금 자, 그런 입장입니다. 합의점 좀 맞춰졌습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근데 자
공수처는 야당이 추천하는 그 안도 받을 수 있겠다. 그 자, 안도 논의 예, 테이블에 알겠습니다. 올려놓자는 거죠. 자, 네 분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야. 네, 좋은 주말 되세요. 좋은 주말 되십시오. 자유한국당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 변화 자, 두려워하지 지금까지 않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박성준 자유한국당 의원님, 윤수아 정의당 의원님, 진수희 바른정당 전체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는 광고 감사합니다. 듣고 4부 비정치회담으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